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코스닥은 좀 떨어졌죠. 네, 그 이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 2주 전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제 중동 전쟁 관련된 테마주들을 잘 모아 놓으셔라. 뭐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선이 이제 내일 모레죠.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동훈 씨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요 얘기도 시간이 좀 되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생각을 약간 좀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는 플러스 0.1%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지수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변함없고요. 그러나 개미들은 조정이 온 줄 알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저러니까 좀 투매가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얘기해드릴게요. 이유를 알면은 안 힘들진 않고 덜 힘들어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시작하죠. 시장이 어려운 게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참 시장 자체가 좀 거시기 합니다. 분위기가. 네. 올라가는 게 맞는 장인데, 좀 시장을 좀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굉장히 좀 시장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플러스 0.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 올랐죠, 그죠? 1.2%까지 올랐는데,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잘 올라왔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미국 증시 잘 끝났는데, 지금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말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요즘에 이 사람들 되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욕을 해요. 그래서 욕을 왜 하냐면, 그 방향을 딱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방향을 일정하게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저렇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말을 자꾸 바꿔요. 호떡 뒤집듯이 자꾸 왔다 갔다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한 기업의 오너가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면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좀 힘들겠죠.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전 투자처에, 그러니까 모든 곳에 영향을 주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는 환율, 외환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뭐 원자재 시장에 모두 다 영향을 끼쳐요. 그게 금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방향만 잡아주고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실은 방향이 잡혔어요. 방향은 나와 있는데 자꾸 이제 맞나? 아닌가? 머리 왔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요즘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늦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심지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헛소리들이 계속 그 인간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투를 잘 안 쓰죠. 그 인간들, 그죠? 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말투를 쓰겠습니까? 저는 누구처럼 뭐 이렇게 막 쌍욕 안 합니다. 근데 저도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말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뭐 작년 말부터 그랬잖아요. 앞으로 미 연준이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면서 난리를 지길 거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하긴 할 텐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뉴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드시죠. 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기준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계속 말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은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근데 언제 할지 얼만큼 할지 나는 몰라.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와, 언제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은 손해죠. 그렇죠? 네. 신경을 안 쓰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인간관계 할 때 정말 싫은 사람이 있죠. 직장이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특히 막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사세요? 아니면 아우 짜증나, 거시기에 그러면서 안 보려고 하세요. 딱 차단하고 안 보려고 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시끄러, 꺼져 이렇게. 몰라. 내가 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하듯이 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금리는 할 거예요.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왜 저러냐고요? 하기 싫어서. 그 얘기까지 꺼내면 이제 오늘 밤새야 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네. 어때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로 상승 마감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코스피 쪽은 대형주들이 지금 잘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는 아직 다 안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낮에 제가 그런 표현을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썼는데 아랫목이에요, 아랫목. 오랫동안 불을 안 떼서 냉골이었던 집이 있어요. 냉골.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투자자의 마음이 지금 냉골 아닙니까, 그죠? 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몇 년이에요 이게? 21년 6월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년 반, 2년 반, 합하면 거의 3년이거든요. 만 3년 가까이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게 냉골이지 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뭐 기계업종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그렇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아랫목 아시죠? 아랫목이 뭐예요? 아궁이 불을 떼고 있는 아궁이에 가까운 쪽을 아랫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불을 떼자마자 굉장히 엉덩이가 뜨뜻하죠. 거기부터 뜨거워지니까. 대형주가 지금 이제 아랫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형주가. 그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계업종, 효성중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랫목에 있는 종목이죠. 아니면 뭐 여기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도 괜찮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만큼 여기서 쭉 올라갔잖아요. 이 아랫목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아랫목이 뜨거워지고 나면, 충분히 뜨거워지고 나면 그 열기가 이제 전체로 퍼지죠. 근데 현재 전체로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아직 안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안 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처럼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설령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꺼지죠. 왜? 금리나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되니까. 개미들이 투매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랫목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면역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면역 상태가 좋을 때, 즉 건강할 때는요,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이겨내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굉장히 좀 약하신 어르신들 감기 걸리시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지금 면역 상태가 거의 이제 한 7, 80 이상, 네, 그 나이 드신 좀 몸이 안 좋으신 그런 어르신들의 면역력 상태라고, 건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지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그거잖아요. 비간론.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그게 감기거든요, 우리는. 네. 거기서 감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먹으시면 돼요. 왜냐면 개미들이 지금 투매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왜 투매를 하느냐? 여기 보세요. 뭐야 이거?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정 온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얘기 다 해드렸잖아. 코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 2차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2차전지 오늘 에코프로 오늘도 빠지지 않았어요? 얘네들 맨날 빠져요. 에코프로 오늘도 마이너스 6% 나가 떨어졌어요. 얘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위잖아요. 이 난리를 지기고 있다니까요. 이거하고 이제 바이오주 최근에 급등했던 거 좀 놀리는 거고, 그죠? 코스피 쪽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4%까지 완전 금탁해가지고 전저점 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전지 쪽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고, 최근에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누르니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코스피 쪽에서 오늘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눌렀던 대형주들 반등 나오고 있고요. 또 회복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없는데 코스닥 지수 이렇게 빠지니까 조정 온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대형주들은 대형주 지수를 보면은 이게 코스피 대형주거든요. 자, 뭐예요?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 방향이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우상향일 때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뭐 잔머리 써가지고 매매할 필요도 없고, 그냥 홀딩하면 돼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보면 종목을 이제 갈아타야 되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건데, 코스피 소형주는 어때요? 여기도 방향이 우상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디에 있어요? 밑에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아랫목이랑 윗목을 얘기한 거예요. 대형주는 이제 아랫목인데 여기까지 아직 온기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니까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건 코스닥 소형주.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마음이. 아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 대형주들 망할 수도 있어요. 대형주가 더 견디긴 하겠지만 거기도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잘 견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신 건 아는데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힘들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유를 알면서도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가니까. 맞죠, 그죠? 빨리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아니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니까. 제가 아까 연준 그 의장, 연준 위원 제가 나쁘게 욕을 하죠, 그죠? 나쁜 놈들이라니까. 그놈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괴롭힌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주식 손절하면 누구만 피해보는 거예요? 본인들만 피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맨날 뉴스 보고 그놈의 유튜브 좀 그만 보라니까 맨날 그냥 가서 그냥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유튜브 보고 와서 또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라니까. 안 그래요? 하지 말라고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가서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좀 센 비유를 드려드리고 싶은데 자존심 상하실까봐 내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스닥 지수만 좀 빠지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돈 버세요? 코스닥 시가총액을 많이 올린 HLB 이런 종목들 반등 나오더라고요. 근데 HLB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계좌가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오히려 안 좋아지지 않나요?
근데 왜 걔네들이 떨어진 걸 가지고 힘들어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시면 살아남고 싶으시면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힘들어한다? 그거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네. 스스로를 찌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잘 가라 이러면서. 왜? 올라와요. 그리고 옛날에 저기 코스닥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올라오다가 특정 부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후려쳐요. 왜? 나가라고. 이 얘기는 지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낮에는 다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있잖아요. 또 지수 얘기 또 20분째 하고 있다, 그죠? 네.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도 손해라니까. 네. 종목 얘기가 줄어드니까,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락했죠? 쭈르르르르.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못 가는 척하고 쭈르르륵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끝났구나, 조종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문가 저도 오래 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나 본 적을 거의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 그냥 쇼입니다. 쇼, 라이브 쇼. 일명 라이브 쇼를 우리나라 말로 반만 번역하면 생쇼예요. 생쇼. 그냥 쇼하는 거라니까요. 코스피도 안 그렇고 환율도 멀쩡한데 혼자 난리인데, 정말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져서 난리를 지기면 누가 환율이 요동을 쳐야죠. 코스닥 지수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자꾸 속아서 힘들어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요동을 치고 코스피가 요동을 치고, 그죠? 그래 난리가 돼야 되는데 왜 딴 데는 다 멀쩡한데 코스닥만 난리를 지기고 있냐 이거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힘들어하는 거라니까. 이 얘기를 또 20분째 해드렸는데 또 가갖고 또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털릴 사람은 털리는 거고 갈 사람은 가는 건데, 지금 털리는 거 아깝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돈은 들어오고 있고 아궁이에 불 열심히 지피고 있고 계속 나무 집어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요, 사람들이 털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 알코올 이런 거 보세요. 앞에서 보니까 들었다 놨다 으쌰으쌰 그죠? 이 회사 괜찮아요. PBR이 0.4예요. 저평가잖아요, 그죠? 여기 알코올 관련해서 돈 많이 버는 회사 이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세요. 진짜 무슨 피죽당 못 먹었냐 뭐 이런 말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밥도 못 먹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사람들 마음이 되게 힘든 거라. 차트를 왜 보는 줄 아세요?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보려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저기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차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심리 상태 보려고. MH 에탄올 죽어나가요. 응?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 불쌍히 죽었어. 3년째예요, 3년째. 그래요, 3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지금. 뭐 가지고? 금리 나가지고. 응? 옛날 지금 상해 에탄올. 아이고야. 이러고 있어요. 국순당 막걸리 아니에요 여기, 그죠? 네. 올해 좀 잘해놓은 것 같았는데, 그죠? 작년 말 올해 초에 돈 들어와서. 근데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개미들이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져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진 곳이 바닥입니다. 고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사면 안 된다, 꼭지다, 그러다 물린다, 물리면 약도 없다 경고를 하는데도 안 팔고 버티죠? 거기가 천장이고. 어때요? 냉랭하잖아요. 냉골 같죠? 냉골. 저 아랫목에서 지금 뜨거운 열기가 오고 있는데 당장은 냉골인 거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런 데서 손절하면 다 자기 손해인 겁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수는 걱정하실 분들은 걱정하세요. 근데 아셔야 돼요, 본인 손이라.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그 약간 과열되어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 증시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그 소리 안 했습니다. 미국 증시 안 떨어진다고? 나 그 소리 안 했다니까. 네. 흔들어도
잘 저기 하시라고. 코쌍만 날리시키는 거니까 코쌍만. 그것도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중동 관련 전쟁이 이게 임박했다는 소리도 있고, 이란이 뭐 미국한테 뭐 그냥 대충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뭐 루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죠. 금요일에 얘기드렸지만 국제유가를 지금은 WTI만 보시면 안 되고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도 봐야 되는데, 실제로 WTI는 금요일날 0.3% 올라서 86달러에 끝났죠. 그런데 중동에서 생산되는 기름인 두바이유는 WTI가 0.3% 오른 거에 비해서 여기는 4배 정도 더 올랐어요. 1.4% 올라서 90달러 이상에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두바이유의 상승 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죠. 그죠? 네, 빠르다니까. WTI는 그에 비하면 약간 늦고, 그죠? 브렌트유는 이미 90달러 넘어서 91달러가 있고. 네. 이제 중동 쪽에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좀 험악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도 약간 전쟁에 이란이 이제 공격해 올 걸 대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란은 그쪽에서 깡패 나라예요. 양아치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양아치일수록 체면을 또 중시하거든요. 귀족이나 이런 쪽은 이제 명예를 중시하고, 양아치들은 이제 체면을 약간 같은 말 같은데 좀 틀리죠, 그죠? 네, 체면을 중시해요. 네. 체면을. 네.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긴 할 거라. 네. 그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금리나 이거랑도 맞물려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뭐 안 잡혀서 또 그 소리도 아니에요. 또 인플레이션 지들 입으로 잡혔다고 해놓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나 안 잡혔나 자기들 확인이 안 된다고 헛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심해질 수 있으니 좀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네, 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해가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언제 그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진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할 수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금 가격, 구리, 각종 원자재 다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간다니까.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원자재가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할까봐. 되게 웃긴 거라니까. 지들은 금리 인하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자재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 금리 인하 할 걸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금리 인하를 곧 할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건데 지들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손절 때리고 있는 거고. 지금 알려드리는 게 이게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알아듣는 소리예요. 네. 근데 제가 무방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원자재가 올라가는 이유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유가 올라갈 거라고. 저 지난달부터 얘기했었어요. 올라갈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자재 관련주 잘 들고 있으라고 매집해놔야 된다. 그 소리를 한 거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연준이 말 바꿀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원자재 간다. 실제로 금이 가고 있었거든. 우리 방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두 가지인 거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지금 여기 90달러까지 왔는데 이거 더 올라가서 뭐 100달러, 2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200달러 간다고 얘기하는 미친놈도 꼭 나와요. 국제유가가 95달러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200달러 간다고, 연말에 200달러 간다고 얘기하는 놈들 꼭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뉴스를 집중 보도합니다. 어떡하나? 제가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개미들이 바로 합니다. 정유사가 기름값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기가 막히게 바랍니다. 모를 수가 없지. 그래서 테마주가 이게 빨리 움직입니다. 이해가시죠? 주유소 가면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건 간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테마주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구석유가 오늘도 급등을 했죠, 그죠? 안 내려가요. 잘 보시면. 자, 얘기 빨리 하고 인성정보나 이런 것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유상증자 맞았던데. 네. 흥구석유가 여기서 상한가로 나오고 보통 같으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상한가로 나오고 그 다음날. 근데 이틀 뒤에 또 올라가죠. 근데 금요일날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시초가 대비 좀 떨어졌으니까 오늘 또 가잖아요. 전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 제일 센데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와요. 이게요, 오늘 뭐 올라가다 만 걸로 보여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날 종가 여기, 그 다음날 여기, 그 다음날 여기, 종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오늘은 누가 갔냐면 저 금요일날은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갔죠? 근데 오늘은 쉬잖아요. 왜? 이유는 똑같아요.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쉬는 거예요 지금, 걸려가지고. 근데 누가 갔냐? 한국석유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쉰단 말이에요 지금. 잠시 대기 이러면서. 그죠? 근데 세기상사라고 해서 세기상사. 이거 주유소 하나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이에요. 세기상사. 여기서 얘가 상한가 나왔어. 아무래도 이거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 100% 확실하진 않는데 세기상사가 어쩌다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그걸로 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100% 확신은 못하겠는데 관련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물류. 중동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물류 관련 중에 흥하해운이 보통 이만큼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으면요, 양봉 나올 수 있어요. 요만큼까지는. 근데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금요일날 음봉 맞았는데 꺾이지가 않고 오늘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싱싱한 생선을 생각하시면 돼. 싱싱한 생선. 동방이 밑에서 나도 가고 싶다 이러면 같은 물류,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스페코가 오늘 방산주인데 22%까지 급등했죠.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여기도 이제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 밑에까지 왔는데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22%까지 급등했다가 이렇게 잘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빅테크라든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3월달에 이제 증시가 조금 다운돼 있죠. 여기 심리가 다운되니까 조금 깔아앉았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지고 장난질만 안 해도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통 튀어요. 초등학생 남자애들 있죠. 특히 남자애들, 응? 저학년 유치원생들, 걔네들 보면 막 하루 종일 그냥 통통통통 그래서 막 뛰어댕겨서 놀잖아요, 그죠? 어른 보고 걔네들이랑 같이 놀러 가면요 10분도 못 뛰어댕겨요. 힘들어서. 어렸을 때 애들이 체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움직였을 텐데 맨날 뭐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뭐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이로제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12번도 더 갔어요 지금. 어쨌든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휴니들, 뭐 한일단조, 그죠? 퍼스 이런 것들 다 움직이고 있고 슬슬 머리를 들죠. 그 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 뭐 한일사료 차트 보세요. 잘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상한가 아니에요, 그죠? 상한가 아니다. 26%짜리. 네. 26%짜리 이제 준상한가 양봉 만들어 놓고 아래다 쏙 집어넣잖아요. 거래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관찰만 해보세요. 관찰만. 네. 이 중동 관련주가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름, 에너지, 기름, 가스 같은 에너지, 방산주, 그리고 물류, 곡물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중동 전쟁 때문에 움직이느냐?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뭐랑 상관이 있어요? 원자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상관없죠. 근데 물류주는 왜 원자재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곡물하고 에너지는 당연히 상관이 있는 거고, 물류가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류가 뭐예요? 물건을 실어나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어나르는 물건 값이 올라가면 물류업자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더 많이 받죠.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물류주도 논하는 거라 이제. 네? 남는 게 많은 거예요. 남는 게. 개미들은 자꾸 집 앞에 있는 그 상권이 이제 상권 뭐 빈 점포를 보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힘드시죠, 그죠? 힘드니까 막 경제 너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경제 흐름이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즉 B2B 아니면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는 증가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 아셨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니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게 원래 되게 힘들면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어디 뭐 우리나라 건설사 어디 큰데 한두 군데 망하고, 미국도 어디 한두 군데 망하죠? 그러면 미친 듯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돈 풀어요. 금리나 때린다니 갑자기. 구제금융식으로. 그러면 돈이 또 주식 안으로 들어서 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연준이 나쁜 놈들인 게, 돈을 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예 허리띠를 확 졸라매가지고 물가를 잡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게 하면서 금리 네, 인하는 안 해주는 거라. 네. 저는 미국의 민주당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미국 민주당. 네. 위선자들. 네. 제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난 진짜 거기 가서 난 내가 정치했을지도 몰라요. 이 썩을 놈들아 이러면서. 난 미국 민주당이 너무 싫어.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라, 네, 이제 불이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 그럼 이스라엘 전쟁 언제 나요? 이러시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 동향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잠깐만요.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물류주들하고 곡물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 인성정보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인성정보가 급락을 했는데, 자, 보죠. 이게 그 비대면 이제 관련주죠. 비대면 진료.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의사 전공의들 파업하고 그 난리가 났을 때 급등했던 종목인데, 뭐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시라고 얘기는 많이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왜냐면 인성정보가 이제 그 유상증자 나왔어요. 유상증자 300억인가? 그래서 그거 발표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급락을 했는데, 요런 경우는 단기간에, 그죠? 단기간에 어디에요? 정고점을 회복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원래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한 이유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료는 살아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유상증자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간에 회복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인성정보는 이제 16% 넘게 급락을 마감을 했는데, 이제 비트컴퓨터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유상증자를 맞은 건 아니니까 뭐 크게 저기 떨어진 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개미들이 뉴스를 보고 그때 진짜 그 뭐 병원 진료 못 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공포감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뉴스가 워낙 이제 뉴스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문제가 된 건데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추가로 이만큼 떨어진 거 했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니까 개미들이 심리가 무너져 내려서 투매 나오는 겁니다.
뭐 신용 물량이 좀 투여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코스닥 지수 무너지는 거 보고 같이 심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주식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급락이 또 더 나오는 것보다는 이 부분 어딘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네. 정확하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과하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개미들이 그냥 자꾸 이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손절을 조금씩 하다가 지금 이제 심리가 무너진 사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과열이고요. 여기는 당연한 조정이고 개미들 많이 샀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한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한동훈 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내일이나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내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수 얘기를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은 그 중동 관련된 전쟁 있죠. 근데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사놨어요. 많이 사놓고 바닥이 있으니까 그죠? 네, 많이 사놓고 수익도 내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 지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쪽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추천 나온 것도 장중에 10%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치고 안 나가길래 냅둘 정도로 그냥 오늘 산 것도 괜찮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동훈 씨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그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전고점을 지금 확 강하게 돌파 못하는 일부 종목들이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YIK라는 종목인데 마이너스 10%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한양 디지텍 최근에 급등이 잘했죠, 그죠? 근데 오늘 한 10%짜리 음봉 나왔고요. 테스 이것도 잘 가고 있는데 음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린 리소스 마이너스 9%. 금요일 날은 양봉이었거든요. 10%짜리.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9%짜리가 나오죠. 퓨릿 이것도 이제 목요일날 급등했었는데 반납했고요. PSK 홀딩스 요거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인데 자꾸 못 올라가고 자꾸 버벅거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떠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떠있는 것들 위주로 보통 사시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걸 가져야죠. 그래서 자꾸 이제 원자재 중동 전쟁 쪽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저기는 투매가 나올 만큼 나오고 돈이 보이면서 들었다 놨다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저쪽을 이제 사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내일은 이제 총선 바로 하루 전날인데 글쎄요. 총선이 뭐 자세한 얘기인지 오늘 못하겠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정치를 입문했는데 정치 입문한 지 한 100일 됐다고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저 사람의 한동훈 씨 관련주들을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뜨린 것도 그 사람들이겠지만 실망들을 많이 해서 그렇던데 한동훈 씨의 목표는 150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총선에서 이겼다 그러면 150석 이상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의힘 전에가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 전 21대 총선 4년 전에 108석인가 그랬어요. 103석인가? 108석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0석이 아니었다고. 안 그래요? 네. 그거보다 잘하면 돼요. 왜? 한동훈 씨가 뭐 분위기 좋을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망하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많으면 이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50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테마주를 사람들이 많이 버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50석이 원래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국민의힘한테. 예,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객관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
한동훈 씨 쪽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이 안 되더라도 뭐 120석, 130석밖에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야, 국민의힘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이만큼 살려놨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전에 108석인가 103석인가 그렇다니까. 네. 근데 요번에 그것도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100석도 못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만큼 살려놨으면은 이 사람은 잘한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기 안철수 씨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갔거든요. 네. 사태는 지금 시간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아무튼 지금 들어오셔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랫목으로 지금 막 세력들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테마주도 가고 있고 대형주도 잘 가고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종목을 같이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찾는다고 해서 종목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럴 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네. 개미들이 아는 쪽은 철저하게 음봉 맞고 모르는 쪽에서 양봉이 나온다고요. 네. 들어오셔서 매집을 하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도 여기 중동 전쟁 확전 관련된 전쟁주의 있죠. 이거 이제 쭉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오늘 지수 얘기 많이 한다고 이쪽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어. 김 시장이 이런 것도 꼼꼼하게 설명 잘 하시니까 들어가셔서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